밥만 먹고 나면 눈이 무겁고 손끝이 찌릿하거나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약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치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써 오셨나요? 식사량을 줄이고 배고픔을 참고 하루하루 조심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사 전 단 15분, 단 2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식후 불편함으로 외식조차 포기하셨던 분이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2가지로 충분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량에만 집중하시지만 그건 절반짜리 관리일 뿐입니다. 몸이 준비할 틈도 없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졸리고 손발이 저리고 몸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식사 15분 전에 몸을 미리 깨워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30년간 당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서중석 박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을 놓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신다면 내일 점심부터 당장 달라지는 몸의 신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기록의 비밀까지 꼭 들으셔야 완전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밤마다 찾아오는 불편함, 이 모든 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식후에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분 계신가요? 서울에 사는 75세 이영숙님은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오후 내내 몸이 늘어지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식후엔 꼭 낮잠을 자야 할 정도로 피곤했고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자주 깨곤 했죠. 외식은커녕 친구 모임도 피하게 됐습니다. 수치 관리를 위해 밥을 반 공기만 먹고 간식도 끊고 온갖 걸 다 해봤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배는 고프고 기운은 없어서 낮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래요. 이게 나이 탓인가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사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식전 루틴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 15분 전에 편의점에서 산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시고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먹었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점심 후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반복하자 손끝 저림이 줄고 밤에 다리가 덜 쑤셨습니다. 이형숙님은 식사 전후 느낌을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니 습관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지나니까 외식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졌대요.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기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식후 반응과 직접 연결되는 식전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대부분 밥부터 먼저 드시죠? 그럼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몸이 놀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먼저 들어오면 위의 배출 속도가 완만해져서 탄수화물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전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식후 반응이 약 30%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75세 이영숙님은 식전 두유를 시작한 첫 주에 식후 졸림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수첩에 기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200ml 한 팩을 천천히 마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무가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소한 맛 표기가 있으면 당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류 0g에서 1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두유가 무가당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두유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삶은 달걀 1개를 더하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흡수 속도가 더 완만해지거든요. 해외 임상 연구에서도 식전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식후 반응이 훨씬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형숙 님도 두유에 삶은 달걀을 더했을 때 오후 피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두유만 드셨는데 달걀을 추가한 다음 날부터 확실히 다르더래요. 삶은 달걀은 소금이나 마요네즈 없이 완숙 1개를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이 소화 속도 조절에 유리합니다. 내일 점심 전 삶은 달걀 1개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이 소화되기 시작하는 데는 약 10분에서 15분이 필요합니다. 식사 직전에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일본 식품연구소 실험에서도 식사 직전보다 15분 전에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했습니다. 이형숙 님도 처음엔 식사 5분 전에 드셨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15분 전으로 바꾼 뒤부터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식사 15분 전 알람을 설정해 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식사와 동시에 먹으면 효과가 거의 사라지니까요. 내일 점심시간 알람을 한번 설정해 보실래요?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68세 박영수님은 외근이 많은 분이셨는데 이 방법을 외출 중에도 실천하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두유 1팩과 삶은 달걀 2개를 챙기셨어요. 하나는 아침 식전에, 하나는 점심 전에 드시기 위해서죠. 가방에 항상 무가당 두유를 넣어 다니셨는데 실온 보관 가능한 제품이라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대요. 점심 약속이 있는 날엔 식당 도착 15분 전쯤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러서 두유와 달걀을 드셨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먹고 가볍게 걷다가 식당에 들어가셨죠. 그럼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고 오후 업무를 훨씬 가뿐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식후에 눈이 무거워서 중요한 대화를 놓친다거나 오후 내내 몸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72세 최순자님은 저녁 식사 전에도 같은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저녁 6시에 드실 예정이면 5시 45분에 두유와 달걀을 드시고 집 앞을 1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오셨대요. 그럼 저녁 먹고도 속이 편하고 밤에 다리가 쑤시는 증상도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엔 같은 양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 루틴이 더욱 중요해요. 과일과 간식은 식후 바로 섭취하지 말고 최소 이 시간은 멀리 두세요. 저녁 산책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이론은 알겠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며칠은 하다가 또 까먹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이영숙님, 박영수님, 최순자님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작은 수첩에 매일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식전 루틴을 했는지, 식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별점으로만 표시하셨어요. 졸림 정도 별 3개, 손발 저림 별 1개 이런 식으로요. 기록하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패턴이 보이고 2주 지나면 확신이 생기고 한 달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지 마세요. 70%만 해도 변화가 옵니다. 오늘부터 한 줄 기록 시작해 보실래요? 그럼 이제 이 원리를 하루 전체 루틴으로 확장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죠. 공복 상태의 아침엔 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첫 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시는데 사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식후로 미루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두유와 달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날 밤에 달걀을 미리 삶아 두시면 아침이 훨씬 편합니다. 냉장고에 삶은 달걀 서너 개를 항상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전 커피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점심은 외출 중일 때가 많죠. 그럴 땐 실온 보관 가능한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가방에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1개를 넣어 두세요. 점심 약속 시간 15분 전에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편의점 앞 벤치도 좋고 회사 근처 공원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당류 0g에서 1g 이하 제품을 고정 선택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럼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점심 전에 잠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정해 두셨나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낮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녁엔 식전 루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15분 전에 두유와 달걀을 드시고 가능하면 1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오세요. 산책이 어려우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간식은 식후 바로 먹지 마시고 멀리 두세요. 최소 이 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저녁 산책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까지 실천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기록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기 쉬워요.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시고 매일 식전 루틴을 했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식후 느낌을 별점으로 간단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졸림 정도를 별 5개 만점으로 매기시고 손발 저림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세요. 숫자나 기호 대신 별표만 그리시면 돼요. 한 달만 기록하셔도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지 마세요. 70%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줄 기록 시작해 보실래요? 65세 김정민님은 처음엔 매일 기록하는 게 귀찮으셨대요. 하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식전 루틴을 빠뜨린 날은 확실히 졸리고 지킨 날은 오후가 가뿐하더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다고 하셨어요. 기록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피드백입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고 종이 수첩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 1회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에 식전 루틴을 며칠이나 지켰는지, 전체적인 컨디션은 어땠는지 간단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한 달, 2달 지나면서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71세 윤미숙님은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관리하셨어요. 식전 루틴을 완벽하게 지킨 날은 빨간 스티커, 한두 끼 빠뜨린 날은 노란 스티커를 붙이셨죠. 한 달 지나니까 달력에 빨간 스티커가 가득 차는 게 뿌듯하더래요. 이렇게 작은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면 습관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식후 졸림, 손발 저림, 피로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배고픔을 참으며 양을 줄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먹는 순서와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식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손발이 저리고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오후 내내 몸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식이나 모임조차 피하게 되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식후에도 눈이 맑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오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다리가 편안해져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외식도 두렵지 않고 하루 종일 가뿐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실천하면 하루가 다르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75세 이영숙님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16년 동안 식후 불편함 때문에 외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먼저 잡으신대요. 68세 박영수님도 오후 업무 효율이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셨어요. 72세 최순자님은 밤에 다리가 쑤시지 않아서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2가지 두유와 달걀에서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달걀 2개를 삶으세요. 그리고 가방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넣어두세요. 내일 점심 15분 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흘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지나면 확신이 생기고 2주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한 달 지나면 완전한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 기록표와 외식 시 대처법, 마트에서 제품 고르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성분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외식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전 팁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변화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며칠 만에 효과를 느끼셨는지,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전 15분, 두유와 달걀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여러분도 내일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